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반갑습니까? 반성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코너링을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내 최초로 입으로 코너링 스킬을 전수해주는 입도바이 전문 채널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우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현재 내가 유명산이나 와인딩 코너를 타러 갔을 때 코너가 좀 무섭고 코너를 이탈할 뻔한 적이 있고,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남들처럼 무릎은 꿇고 싶다, 더구나 내가 지금 알차다, 이번 주말에도 유명산에서 누워볼 거다 하는 분들은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시라. 왜냐면 이번 주말에 시온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너링이라는 건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자, 분명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는데, 공도에서 뱅크각 1개나 무릎 꿇기 1개를 실험하시는 분들은 언제 골로 갈지 모른다는 거 시온 갈 각오를 하고 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넘어지실 때 꼭 혼자 시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수준을 먼저 체크하라. 현재 자신의 코너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뭘 배워야 할지를 알 수 있고, 고수들과 자신의 수준 차이를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간과하시면 겁대가리를 상실해서 지금 내 수준에 같이 따라갈 수 없는 라이더랑 같은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는 순간 오마에와 뭐 신데이루, 너는 이미 죽어있다. 죄송하지만 거기서 게임 오버입니다. 인생은 실전이라 바이크처럼 노빠꾸라는 거. 일부 모델은 빠꾸가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빠꾸가 아니고요. 암튼 한순간 노빠꾸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자신의 수준 이상의 라이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하는 법을 얘기 드려야겠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유명산이나 와인딩 코너를 가셔서 와인딩을 한 바퀴 돌아보시고 느낀 소감을 원고지로 써서 저에게 돌아보시고 뭔가 불안했다, 코너에서 몇 단으로 돌아야 할지 몇 킬로로 돌아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잡힌다, 그리고 눕는 것도 모르겠고 라인을 잘 타는지도 내가 진짜 모르겠다, 깊은 헤어핀 커브에서 중간에 가속도 감속도 못하고 불안하게 겨우겨우 돌아서 나왔다, 솔직히 중간에 몇몇 코너는 살짝 무서웠다, 이런 기분을 느끼셨다면 당신은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수다. RPG 게임에서 그냥 버섯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코너에서 깝치지 마시고 감속 후에 천천히 도시면 사실상 아무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수라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실력에 맞게만 타시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저처럼 첫날라를 타고 경치 감상만 하러 다니고 코너에서 안전빵으로 타는 인간도 많기 때문에 당신이 오바만 안 한다면 위험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좀 화끈한 주행이나 라이딩을 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유유자적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바를 안 하셔서 코너링 스킬이 하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성격이 완전 매드맥스인데 하수 실력이신 분들은 알차를 사면 거의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스킬을 배우시기 전에 오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바해서 코너가 타지는 거면 세상의 모든 라이더가 전부 코너에서 누워서 무릎을 긁으면서 돌게 될 겁니다. 절대로 그런 기적은 생기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수라면 처음부터 오바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레벨업을 하시고 안전하고 재미있는 코너링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도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실전 전쟁터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떤 코너링을 하고 싶은지 결정해라. 나는 바이크를 탈 때 어떤 식으로 코너링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많이 누워서 무릎을 꿇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아니면 경치 감상을 하면서 천천히 돌아도 상관없는 건지,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목표나 취향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남이 무릎을 긁는다고 내가 따라서 긁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족이라고 보시고 지나치시면 됩니다. 코너에서 개 발광할 거 아니면 그냥 타시던 대로 편하게 타시면 됩니다. 다만 평정심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코너링 테크닉이 없는 분들은 속도가 빨라지면 중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소 자기의 페이스만 유지하시면 크게 위험한 일이 안 생기는데,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일행 중에 선두가 갑자기 빨리 달리는 경우 그 속도를 따라가서 갑자기 자신의 평균 페이스보다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거나, 또는 선두 일행과 거리가 멀어져서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코너를 진입하여 가드레일에 쳐박는 경우인데, 특히나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자신이 도를 수 있는 코너의 깊이와 속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앞 사람이 이 속도로 진입했으니까 나도 뭐 같은 속도로 진입하면 돌겠지 라는 생각으로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이크라는 기계 장치의 성능을 끌어내면서 와인딩 코너를 공략해 나가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은 추가적인 테크닉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바이크를 통제하고 어떤 식으로 코너를 돌아야 안전하고 재미있는지를 차근차근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테크닉들은 절대로 동영상이나 이론만 가지고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을 가셔서 배우셔야지 훗날 시온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나 여러가지 글을 통해서 보고 듣는 테크닉 관련 정보나 영상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춤을 글로 배울 수 없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브레이킹 테크닉을 익혀라. 오토바이는 차와 다르게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운송기기입니다. 나는 코너를 탈 때 그냥 살살 경치만 구경할 거라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브레이크 테크닉이라는 것은 사용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라이딩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100% 사용할 수 없고 30%만 사용할 줄 안다 하더라도 테크닉을 아예 모르는 라이더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레이킹 테크닉은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풀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방법,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트레일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코너를 도는 도중에 브레이킹을 하는 방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브레이킹 테크닉은 평소 라이딩 하면서 야금야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공도에서 연습할 때는 미러를 확인하시고 내 후방에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뒤에 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브레이킹 연습한다고 급제동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나 차 또는 바이크가 여러분을 그대로 꼬라박아서 쥐퍼가 될 수 있다. 공도에서는 돌발적인 급제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트레일 브레이킹의 경우 100%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킷에 가셔서 배우셔야 되는데, 공도에서 연습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으시고 급제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정도로 살포시 잡고 코너를 도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코너 진입 전에 감속을 하면서 브레이크에서 손을 떼고 스로틀을 감으면서 코너링 하는 방법이랑
코너 중반까지 살포시 브레이크를 잡고 도는 것이 코너를 돌 때 바이크의 거동과 안정성에 어떠한 차이가 느껴지는지 살짝 느껴보는 수준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몸으로 빨리 느낄 수 있는 라이더라면 조금씩 속도와 브레이크 강도를 올려가면서 느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노면이 고르지 못하면 슬립 위험이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노면의 상황에 따라 미세 컨트롤 할 수 없다면 강도를 올리시는 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초보 중급 라이더들이 코너에서 무릎 꿇는 것만 환장해서 무릎 꿇기만 연습하고 바로 유명산에서 변사체 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릎 꿇기만 할 줄 알고 브레이킹 테크닉이 없다는 것은 비유를 해보자면 찌르는 법만 배우고 전쟁터로 나간 무사와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방어하는 법을 모르면 전쟁터에서 생존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노빠꾸 가미카제도 아니고 부디 무릎 꿇기 하기 전에 브레이킹 테크닉을 먼저 익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서킷이나 라이딩 테크닉 교육기관에서도 처음부터 무릎 꿇기나 원도리를 연습시키는 게 아니라 브레이킹을 먼저 연습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릎 꿇기를 하면 뱅크각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무릎 꿇기의 핵심 포인트는 민감한 스로틀을 조작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그에 따른 트랙션 컨트롤과 자세 제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지, 무릎을 꿇고 뱅크각을 더 주는 것이 실제 연습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릎 꿇기가 재미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재밌긴 재밌어요. 다만 무릎 꿇기만 배우고 바로 공도에서 무릎을 긁으려는 행위는 변사체가 되기 딱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연습을 하시고 공도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트레일 브레이킹 테크닉을 마스터하신 후에 라이딩을 하셔야 돌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포지션 3종을 익혀라. 린 인, 린 위드, 린 아웃.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걸 모두 확실히 숙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걸 정확히 몰라도 바이크라는 게 대충 굴러가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살 타는 라이더분들도 라이딩 상황에 따라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테크닉이 부족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워서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라이더분들이 3가지 코너링 방식 중에 자신이 편한 것을 주로 사용해서 라이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사용할 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가장 편한 것을 또는 자신의 바이크에 가장 알맞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가장 나이스 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라이더분들 중에는 한 가지 방식만 배워서 평생 그것만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도 좀 드시고 바이크에 관해 전혀 모르시다가 할리나 골드윙, 대형 크루저 바이크로 입문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분들은 린 아웃만 사용해서 코너를 돌아나가는 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린 아웃은 대부분 저속에서 좁은 선의 반경을 만들기 유리한 코너링 테크닉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턴할 때 즐겨 쓰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모든 코너에 적용하게 되면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꺾어지는 코너를 돌아가야 한다거나 완만하던 코너가 중간에 더 깊게 꺾어지거나 할 때 상당히 불리해지는 코너링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적극적으로 체중 이동을 해서 린 인으로 좀 더 바이크의 선의 반경을 줄여야 코너를 탈출할 수 있는데, 린 아웃의 경우 코너가 부풀 수 있고,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바이크가 그대로 일어서서 가드레일을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코너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일어난다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브레이크를 잡아서 바이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체중 이동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크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또는 이미 내가 바이크를 일으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린 아웃으로 코너를 돌게 되면 보통 체중을 거의 중앙에 두고 바이크만 눕혀서 코너를 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는다면 나의 체중이 위치한 곳으로 바이크가 일어서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흔히들 코너에서 시선 처리를 해야 바이크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는 시선을 두는 방향으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체중이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이크가 벌떡 일어난다요 라고,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자신이 코너를 도는 도중에 체중이 코너 안쪽으로 확실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선이 코너의 탈출구를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던 브레이크를 미리 잡고 들어가던 상관없이 바이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양한 코너링 포지션 3종을 모두 익히시면 다양한 노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노면에 모래가 있어서 바이크를 많이 기울이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저속 주행을 하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는 경우라면, 또는 더 안전하게 코너를 돌아나가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린 인을 하거나 행 오프를 해서 바이크는 거의 서 있게 만들고 코너를 안전하게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천안날 타는 영상을 자주 올리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 영상을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눈썰미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바이크를 거의 눕히지 않고 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저는 바이크 위에서 저의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엽기적인 모습으로 라이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신다면 무술 고수가 다양한 초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몰라도 주행은 가능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위만 낼 줄 아는 사람보다는 가위바위보 3개를 모두 낼 줄 아는 사람이 더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입니다. 셀프 스티어와 카운터 스티어를 마스터해라. 초보 라이더분들의 경우 무리하게 카운터를 배우려고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그만큼 과속을 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저배기량 바이크라면 상관없습니다. 바이크 코너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셀프 스티어가 맞습니다. 셀프 스티어와 카운터 스티어 모두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긴 합니다. 다만 가벼운 저배기량 바이크이거나 낮은 속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라이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기량이 높아지고 무거운 바이크를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라이딩 상황에서 심각하게 컨트롤 능력이 떨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혼다 커브 50도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는 와인딩 코너에서 가드레일을 뚫고 시온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 바이크 교육 문화가 개판 5분 전이라 그렇지 큰 바이크를 몰고 라이딩하는 라이더라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카운터 스티어의 경우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더라면 다양한 라이딩 상황에서 바이크의 기동성을 100% 살려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4번 항목에서 이야기했던 코너링 포지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마스터한 라이더라면 바이크를 적극적으로 휘두르면서 라이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 그대로 바이크를 내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익히지 못하고 큰 바이크를 고속으로 타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바이크를 타는 게 아니라 바이크에 얹어져서 끌려다닌다라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보호장비를 꼭 해라. 이거는 진짜 지겹습니다. 지겨워. 제발 좀 보호장비 좀 하세요. 바이크가 넘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코너링 도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코너 타기를 즐기는 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여행 도중에 코너에서 슬립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코너를 쏘러 가는 라이더라면 슬립할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남들은 사고 날까봐 피해가는 코너인데 일부러 코너만 타러 가니까 뭐 당연한 일이겠죠. 거의 뭐 불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향은 어찌됐던 사고 확률이 높은 곳에서는 보호대를 착용해주면 혹시나 날 수 있는 사고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 사고가 난 걸 저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전문 라이딩 기어 착용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장비에 대해서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까운 데 가는데 뭐 어떠냐, 저배기량이라 상관없지 않냐, 천천히 타니까 뭐 위험하지 않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헬멧만 쓰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절대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도로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입니다. 무장을 하고 도로에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코너에서 쏘려고 하는 분들은 성능 좋은 보호장비와 부츠까지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으로 코너를 돌다 슬립하게 되면 풀기어를 장착해도 시온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장비도 똑바로 안하고 코너를 쏜다? 더구나 실력도 하수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호장비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슬립 사고가 났을 때 누군가는 먼지만 털털 아이고 망했다 하면서 각설이가 돼서 농담을 할 수 있을 때 누군가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의식불명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째입니다. 개 오버하지 말아라. 라이딩이 조금 익숙해졌다고 또는 라이딩 테크닉이 조금 늘었다고 코너에서 로시가 빙의돼서 개 오버 발작 버튼이 눌리는 라이더들이 있는데 시온으로 가기 딱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딩 코너에서는 평소보다 또는 서킷을 타시는 분들은 서킷에서 타는 것보다도 훨씬 기량을 낮춰서 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서킷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 공도이기 때문이에요. 정비되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노면 상황과 통제되지 않은 주변 상황들, 심지어 좌 코너 중에 상대 차선에서 발작 버튼이 눌린 라이더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어요.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간만에 멋진 알차를 타고 와인딩 코너를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뽕에 취해 속도를 점점 올리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실력 이상으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서 와인딩 코너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정신을 한번 차리고 안전하게 돌자, 오버하지 말자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고 코너를 진입하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코너를 타러 가셔서 스릴을 느끼지 마시고 코너를 능숙하게 공략했다, 어떤 코너를 만나도 나는 자신있게 돌 수 있어 라는 만족감과 성취감에 더 초점을 맞추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특히 유명산 와인딩 코너 가시면 중간에 갤러리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성 갤러리가 있는 경우에 남자의 경우 터보 발작 버튼이 눌러져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란 남자. 자, 마지막입니다. 8번째. 도발에 넘어가지 마라. 가장 많은 라이더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코너에서 도발에 넘어가서 나의 실력을 넘어서는 속도로 코너에 진입했다가
변사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이크라는 탈 것이 유독 남성들을 자극하는 물건이다 보니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뭔가 나보다 빠른 놈이 있으면 잡아보고 싶고 이겨보고 싶고, 영화에 나온 바이크 추격신이나 모토GP 영상이 막 나와 막 빙의가 돼. 빙의가 되면서 스릴을 느끼기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직선 도로에서는 그냥 과속이나 하고 마는데 코너에서 이게 발동되면 대부분 라이더들이 아니 뭐야 저놈 나보다 코너에서 빨라? 나보다 많이 높잖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혼자 자존심이 상해서 오바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이건 정말 기종, 나이, 라이더, 스타일, 성향 불문하고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인간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라 더 심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상대 라이더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열등하기 싫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상대 라이더와 나를 비교하는 것부터 일단 중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팩트를 이야기 드리자면 코너에서 더 빠르고 더 누워서 타는 라이더가 있다면 여러분보다 고수인 게 맞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그 고수가 하는 테크닉은 여러분들의 근성만으로 따라가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정교하고 숙성된 바이크 테크닉을 익혀야만 가능한 스킬이지, 어설프게 바이크 성능과 가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 건강과 생명 유지에 좋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냥 나보다 잘 타네 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부러워하시되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가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듯이 모토GP 선수가 아닌 이상 자존심을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발에 넘어가는 경우는 그냥 나보다 잘 타는 놈을 보고 화가 나거나, 아니면 당신의 바이크가 더 비싼데 코너에서 따라잡혀서 자존심이 상했거나, 또는 나보다 비싼 바이크가 나보다 더 잘 타서 화가 나거나, 또는 여자 라이더가 나보다 빠르거나,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가장 흔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네 가지 감정을 다 느껴본 사람이고, 바이크 입문 시절에는 더욱 분노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이를 먹고 라이딩을 오래 하면서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고 뭔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스로틀을 끝까지 감으면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를 외쳤는데, 정작 입문용 바이크가 준모 50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안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입문은 저배기량으로 하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강제 안전장치. 자, 그러면 어찌 보면 바이크라는 것을 타는 재미 중에 재미는 바로 와인딩 커브 공략인데, 재미있는 만큼 시운행 수치도 올라가니까 적당히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